안녕하세요. 코리아그로입니다. 이제 4월이 되면서 지역에 따라 다르겠지만 본격적인 마늘 비대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효과적인 마늘 비대와 저장성 향상을 위한 마늘 비대기 관리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비대기 관리를 알기 위해서는 언제 비대가 시작되는지 먼저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요. 이제 마늘 비대기는 보통 지역, 기후에 따라 다르지만 빠른 곳은 3월 말 혹은 4월 초부터 시작합니다. 이제 생육 기준으로 비대기 시작은 잎수가 8매 이상 형성되고 새잎 생성 속도가 느려지면서 대신 줄기 기부, 즉 대공이라고도 하죠. 이곳이 이제 굵어지기 시작하는데요. 이제 전체적인 생육 모습은 잎끝이 처지기 시작하고 포기 전체가 퍼지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시기로는 앞서 설명드린 대로 3월 말, 4월 초부터 중순까지 시작되는데 이제 이는 남부 기준이고요. 이제 중북부는 이보다 2에서 3주 정도 늦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비대기가 시작되면 이제 쪽수도 형성되는데 이제 몇 개를 뽑아서 칼로 잘라 보시면 내부에서 쪽갈림이 시작되기도 하고요. 온도 일조로는 이제 일장이 길어지는, 즉 햇빛을 받는 시간이 길어지고 이제 평균 기온이 12도가 넘어가면 본격적인 구비대가 시작됩니다. 이제 마늘 비대기 중점 관리 사항인데요. 이제 먼저 양분 관리입니다. 이제 비대기가 시작되면 질소 비료를 최소한으로 공급해야 합니다. 비대 초기에는 어느 정도 질소가 필요하지만 이제 질소가 가한 경우에는 잎만 무성해지고 촉수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구비대, 균일한 쪽 형성, 저장성 강화를 위해 칼륨, 칼슘, 붕소 공급에 신경 쓰는 게 좋습니다. 이제 그리고 마늘 비대에서 가장 키포인트죠. 물 관리인데요. 이제 마늘은 건조에 매우 민감합니다. 토양을 촉촉하게 유지, 토양이 건조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매우 중요한데요. 다만 마늘은 과습에도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이제 너무 많은 물 공급도 문제가 되고요. 이제 배수로 정비를 잘 해주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다만 아무리 양분 관리, 수분 관리를 잘 하셔도 이 병해충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잎이 망가지고요. 강합성도 제대로 되지 않고 뿌리에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제 원활한 구비대가 어렵습니다. 각종 병해충을 주기적으로 방지해 주시는 것도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다음은 앞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분 관리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비대기 초기에는 어느 정도 질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비대기 초기에 잎색이 너무 연약하거나 세력이 약해서 질소기가 없어 보인다면 질소가 함유된 자재를 연면 시비하거나 아니면 속효성 비료로 아주 살짝만 토양에 시비합니다. 다만 본격적인 비대기에 질소가 많이 공급될 경우에는 잎만 웃자라고 이제 구비대가 저하되면서 이제 2차 생장, 벌마늘이 발생되기도 하고요. 이제 구가 물러지고 저장성이 악화되며 이제 각종 병에 취약해지고 수확도 지연됩니다. 이에 본격적인 비대기에는 질소 공급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칼륨은 구비대와 저장성에 매우 중요한 성분인데요. 이 칼륨은 마늘의 구로 양분을 이동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칼륨 공급에 신경을 써주시는 게 매우 중요하고요. 또한 칼슘 붕소는 비대기 세포 조직을 단단하게 하고 또 병의 저항성을 높여주고요. 이 세포 분열과 신장을 촉진시켜서 마늘의 구비대, 저장성 향상에 필수적인 성분이기 때문에 역시 비대기에 공급을 신경 써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앞서 질소 과다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렸는데요. 이 질소 과다 시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소를 과다 흡수하면 비대기 시점이 됐는데 계속 잎이 성장하거나 잎색이 너무 진하게 유지되기도 하고요. 촉수 형성이 제대로 되지 않기도 합니다. 물론 토양에 질소가 많이 있다면 해결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다만 질소를 억제하고 이제 균형적인 양분 공급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데요. 이제 먼저 당연히 질소가 함유된 시비를 중단합니다. 그리고 인산, 칼륨, 칼슘, 미량 요소를 공급해서 생육을 억제시키고 균형 생장을 유도하도록 합니다. 즉 인산 칼륨 함량이 높은 제품으로 이제 생장을 억제시키고요. 여기에 칼슘, 미량 요소 공급으로 균형 생장을 유도합니다. 그리고 질소 과잉을 막기 위해서 수분 관리도 같이 해주시는 게 중요한데요. 질소가 과다한데 물을 많이 공급하시면 더욱 질소가 과잉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물을 끊거나 적게 주면 건조 스트레스로 생육 및 구비대가 또 불량해집니다. 이때는 물을 충분히 주되 간격을 벌려서 공급하시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인산, 칼륨, 붕소, 칼슘 등을 연면 시비로 병행하면서 관리하시면 좋습니다. 다음은 수분 관리입니다. 마늘 비대는 물 관리가 핵심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매우 중요한데요. 수분이 부족하면 구형성 자체에 문제가 되고 촉수가 저하됩니다. 물 공급을 잘해야 칼륨, 붕소 등 각종 양분 흡수가 잘 되고 비대도 잘 이루어지기 때문인데요. 수분이 부족하면 잎끝이 쉽게 마르고 쪽이 잘 갈라지기도 합니다. 수분이 부족한 경우와 과다한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발생이 되고요.
이제 마늘은 건조는 물론 과습에도 매우 취약합니다. 이제 배수로 확보, 정비를 잘 해주시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요. 이제 관수 타이밍 조절도 잘 해주시는 게 좋은데 이 겉흙이 마른다고 무조건 물을 주지 마시고요. 3에서 5cm 정도 깊이의 흙이 촉촉한지 확인하시고 말랐을 때 물을 공급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보통 비대기에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물을 주는 게 일반적이지만 이 토양의 성질에 따라 조절합니다. 이제 일반적인 물주기 내용인데요. 이제 비대 초기부터 7에서 10일 정도 간격으로 충분히 관수하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속에 있는 흙이 마르면 관수합니다. 이제 본격적인 비대기가 되면 한 번 줄 때 물을 깊게 주되 이제 과습되지 않도록 물을 너무 자주 주지 않습니다. 이제 그리고 수확 2주 전에는 구 껍질이 단단해지고 숙성을 유도하고 저장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물을 끊어줍니다. 토질에 따른 관수량은 다음 표와 같은데요. 다만 이는 참고 자료이니까 참고만 하시되 내 토양의 성질에 맞게 물 공급량을 가감해서 공급하시면 좋습니다. 이제 물이 너무 잘 빠지는 토양은 이제 물량을 줄이시고 자주 관수하셔야 할 거고요. 이제 물이 너무 안 빠지는 토양은 이제 물량을 줄이고 물 주는 간격을 늘려야 합니다. 그리고 사실 물 주는 시간대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제 물은 아침에 주는 게 좋다, 저녁에 주는 게 좋다. 다른 작물도 마찬가지지만 이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이제 그래도 물은 아침에 주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아침에 물을 주면 낮 동안 햇빛으로 토양 표면에 습기가 잘 마르고 이 병 발생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식물은 대부분의 광합성을 오전에 많이 하기 때문에 이 작물의 생육을 위해서라도 오전에 물을 공급해서 식물이 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이 저녁에 물을 주면 포장에 밤새 습기가 남아있고 이는 병원균 번식 위험이 올라가도록 합니다. 이제 무엇보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마늘은 뿌리와 구가 습기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이제 마늘의 품질에도 좋지 않습니다. 물론 너무 온도가 높거나 물 빠짐이 심한 토양이라면 저녁에도 물을 공급할 수는 있는데요. 이제 이마저도 오전에 물을 주고 저녁에 보충하는 개념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리고 제가 낮에 마늘 포장에 다니다 보면 한낮에 스프링쿨러가 열심히 작동하는 걸 자주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한낮에 물은 되도록 관수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우선 한낮에 물이 쉽게 증발해서 관수 효과가 떨어질 수 있고요. 한낮 높은 기온으로 이제 찬물이 잎에 맞으면 작물이 스트레스를 받고 또 물이 묻은 채로 햇빛을 받으면 렌즈 효과로 잎이 손상될 수도 있습니다. 이는 높은 습도, 고온 환경과 함께 이제 병이 더욱 쉽게 걸릴 수도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물은 되도록이면 오전에 주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비대기의 물관리 중요성을 알 수 있는 그래프인데요. 물을 아예 안 줄 때 수량지수를 100으로 본다면 이 4월부터 수확 전까지 꾸준히 물관리를 하면 수확량이 2.2배 증가한다는 건데요. 이제 특히 본격적인 비대기인 5월만이라도 물관리를 잘 해주시면 수확량을 크게 올릴 수 있습니다. 이제 비대기의 물 공급 꼭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늘 비대를 위한 마늘종 제거입니다. 마늘종을 제거해 주시면 이제 더욱 원활한 구비대가 이루어지는데요. 이제 마늘종을 제거하는 이유입니다. 식물은 꽃을 피고 자손, 즉 종자를 만들기 위해서 양분을 소모하게 됩니다. 이제 마늘종을 제거하지 않으면 이제 꽃대로 양분을 빼앗기기 때문에 이제 구가 작아지는데요. 이제 이는 쪽수가 감소되고 또 구 중심부가 비거나 약해지고 저장성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꽃대로 양분을 빼앗기기 전 빠르게 마늘종을 제거할수록 수확량이 늘어나는데요. 다만 15cm 이상 마늘종이 잘났을 때 제거하면 이제 안 뽑았을 때와 수량 지수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늘종은 일찍 제거하시는 게 좋은데 다만 앞서 설명드린 대로 질소가 과잉으로 세력이 지나치게 강할 때는 이제 마늘종을 일찍 제거하지 않는 게 좋고요. 대략 10cm 정도 자랐을 때 제거하는 걸 권장드리겠습니다. 이제 마늘종을 제거하는 시기는 본격적인 마늘의 비대기로 보시면 되는데요. 이제 마늘종을 제거하고 최근 물을 안 줬거나 비가 안 왔다면 관수를 해서 뿌리 회복을 유도하고요. 칼륨 붕소 등을 연면 시비해서 이 구비대를 촉진시켜줍니다. 마늘종 제거 후 원활한 구비대를 위해서 제품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양파 마늘 비대라는 제품인데요. 독일 콤포사 제품으로 이제 흡수력을 극대화한 칼륨과 붕소가 높은 함량으로 들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생물 자극 복합체가 함유되어 이제 구로 양분 이동을 극대화시켜줍니다. 그래서 질소 과잉 억제, 원활한 구비대, 저장성 향상을 위해서 양파 마늘 비대 꼭 권장드립니다. 지금까지 마늘 비대기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비대기 관리를 잘 하시고 올해 마늘 풍년 농사 이루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좋은 내용의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